미니멈 웨이지가 올랐습니다. 다행히 제가 다닌 회사에서도 이런 미니멈 웨이지를 좀 이렇게 고려를 해서 그런지 월급을 작년보다 한 1불 정도 오르는 거 아닙니까? 미니멈 웨이지가. 그래서 그렇죠. 16.75에서 17.45로 3.9%. 근데 거의 한 1불 조금 안 되는데 올렸네요. 그래서 저도 1불 가까이 좀 올려줘서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죠? 뭐 이런, 왜냐하면 다 오르는데, 물가 다 오르고 다 오르는데 뭐 나만 안 오르면 또 억울하잖아요. 그죠? 나는 부동산 가격을 생각해서 인플레이션 오르면 안 되니까 나는 안 돼. 그럴 수는 없잖아요. 혼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오른 가격으로 이제 월급 받게 돼서 뭐 기분이 나쁘지는 않은 건데.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며칠 전에 기사 난 건데, 이제 페틀로 브릿지라고 이제 서리에서 웨스트민스 연결되는 다리 있잖아요. 그 다리하고 브로드웨이 서브웨이가 그 이제 프로젝트에 있었잖아요. 그 다운타운 쪽하고 다운타운 아닌가? 다운타운이고 그 리치몬드 쪽하고 그 UBC 쪽으로 연결되는 그 큰 프로젝트인데 그게 다 이제 딜레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저도 딱 보자마자 이거 비용 문제가 발생했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이런 큰 프로젝트 진행할 때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된 상태예요. 근데 이거는 국토교통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거기서 얼마가 늘어나서 했는지는 지금 더 이상 지금 공개를 하지 않았대요.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개인 회사들의 프로젝트가 얼마 때문에 딜레이 되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 정부 프로젝트니까 이런 정부 정보는 좀 공개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여러 기사를 찾아봤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거세게 지금 계속 되고 있다. 여기에 관련해서 최저임금도 올랐죠. 그죠? 최저임금 올랐죠. BC 정부에서는 계속 지금 돈을 열심히 또 풀어주고 있는 관계로 인플레이션을 지금 정부 자체가 지금 유발을 하고 있다. 거기에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도 딜레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 공급 자체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거 간접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치솟는 집값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요거 제가 이제 기사를 그 전에 한번 쭉 읽어보니까 뭐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는 그 어디죠? 그 알버타주에 있는 에드먼튼 요즘에 지금 열심히 지금 캐나다 대표팀이 됐죠. 에드먼튼 오일러스가. 저는 아이가 이제 캘거리 플레임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었는데도 아이가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캘거리 플레임스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밴쿠버 팀을 응원을 못 하겠어요, 왠지. 밴쿠버 막상 살게 됐지만, 근데 오일러스가 이제 캐나다 어떻게 보면 대표팀으로 열심히 싸워주고 어제 또 대승을 거둬서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스포츠에 큰 관심 없긴 한데 특히나 하키는 뭐 봐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기니까 기분이 좋은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에드먼턴에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합니다. 왜냐 거기는 집값이 많이 지금 싸긴 쌌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다. 근데 에드먼턴의 알버타주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이 경기 흐름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 도시여서 그거는 뭐 지금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을 수도 있고요. 자, 고금리 장기화가 되고 있어서 캐나다인이 연체 늪이 빠졌는데 제가 그 기사를 며칠 전에 봤다가 그걸 다시 찾으려도 못 찾았는데 지금 연체율이 조금 증가됐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긴 나왔네. 연체율 1년 새 20bp.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0.02%인가? 그죠? 0.2% 증가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100bp가 1%니까, 그죠? 0.2% 증가네. 0.2%가 증가했고, 부채도 동반 상승하고 있고, 특히 밀리니얼 세대, 그러니까 40대 밑으로 보면 되나요? 그리고 지금 세대 빚더미가 오르고 있고, 근데 이거 밀리니얼 세대는 집을 많이 사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나 싶긴 하고, 자, G 세대는 지금 20대라고 보면 되는데, 카드빚 비상이다. 그만큼 지금 살기가 지금 빡세지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나오네. 0.2% 증가했다가 나오네. 자, 캐나다인의 지금 90일 이상의 대체 연체율은 1.76%. 그러니까 지난해는 1.57%, 0.2% 증가했다. 이게 뭐 굉장히 막 눈에 띄는 증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증가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알버타주, 제가 얘기했잖아요. 알버타주는 이런 거에 좀 약해요. 알버타주 연체율은 2.21% 캐나다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니까 알버타주가 캐나다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젊은 부자가 제일 많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의 어떤 저런 경기나 이런 빚에 관련해서는 가장 약한 주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캘거리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 많이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캘거리
에드먼턴이나 알버타주가 상대적으로 이제 뭐 캐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그런 부분 좀 약하다. 그런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가 아까 있는 것처럼 지금 이게 아까 우리 정부에서 돈을 계속 풀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이 전쟁을 통한 어떻게 보면 카드깡 같은 건데 우크라이나 정부나 뭐 캐나다,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 마찬가지예요. 이런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시장의 공급을 캐시 공급을 늘리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금리는 장기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지금 우리가 또 그 뭐죠? 총선이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총선에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돈 푸는 정책은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GDP가 슬슬 지금 주저앉고 있는데 증폭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하면 옛날에 이제 뭐 2차 대전 끝나고 막 독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 물가는 엄청나게 치솟고 그저 경기는 완전히 폭망한 상태여 가지고 막 돈을 막 다발로 갖고 가도 물건 사기 힘들고 뭐 어디죠? 막 아르헨티나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그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 이제 뭐 그런 물건 뭐 그 뭐죠? 선물 같은 거 만들고 그 술에다 돈을 싣고 가도 돈이 모자라고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런 되게 극단적인 예 생각하지 말고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미국하고 뭐 캐나다에 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뭐 그런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3%대라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물가가 거세다고 좀 느끼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오늘 기름값이 조금 떨어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90 왔다 갔다 할 때도 언제 떨어져 오늘 드디어 180대로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비싸긴 비싼 거잖아요. 근데 그런 물가에 우리가 적응해 살고 있는데 그런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조금씩 떨어지면 그것도 뭐 그 강도는 약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는 거죠. 근데 물가는 지금 거세기 때문에 결국 제가 지난주에 찍은 영상에서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가장 강하게 저항할 수 있는 우리 자산은 뭔가라고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이 이제 결국은 이 물가의 가장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결국은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와도 경기가 침체하면 집값 당연히 떨어지겠죠. 뭐 경기가 막 폭망하고 있는데 집값은 올라간다 이런 얘기 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죠? 물론 집값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뭐 막 그것 때문에 어쩔 힘들어서 내던지지 않는 이상 그냥 잡고 있으면 결국은 회복하고 물가의 상승한 만큼 또 뭐 언젠지 모르겠지만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게 결국은 좀 부동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리고 요즘 분위기가 인구나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또 월세를 계속 보고 있어요. 월세가 지금 굉장히 지금 뭐 떨어지지 않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월세 구하는 건 요즘에 정말 너무너무 계속 어려운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구하기 쉬운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고 좀 안 좋은 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가격이 있고 적당한 가격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전 이 추세가 계속이 된다 그러면 진짜 금리는 떨어지지 않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분명히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뭐 들썩들썩 하는 상황에서 오르는 게 뭐 올해 말 내년부터는 굉장히 좀 부동산 가격도 오르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월세가 떨어지지 않고 월세가 분명히 부동산 가격도 자극하는 날이 얼마 오지 않았다. 제가 6월 달에 새로운 테넌트를 찾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월세는 계속 보다 보니까 월세는 여전히 지금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구나. 이런 월세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돈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 월세를 사느니 어떻게 해서든 작은 집이라도 사야 되겠다. 이런 흐름들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캐나다 모기지 부채가 23년 만에 완만한 증가세. 그러니까 증가가 안 한 게 아니에요. 떨어진 건 아닌데 이제 사람들이 모기지를 이제 덜 받았다는 얘기죠. 받긴 받았는데 여전히 증가했지만 뭐 덜 받았다. 이게 주택 시장이 요즘 약세다 보니까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제 반등을 예고하고 있다. 뭐 이제 반등을 예고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주식 가격,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긴 있겠죠. 뭐 저도 여기 생각에 동의하고 있어요. 뭐 완만한 지금 상승이 일어났지만
이제 일시적인 하락 이후에 이제 또 많이 올라가 또 많이 오른다. 어쨌든 뭐 그 전보다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아쉬운 생각 많이 들어요. 아 이럴 때 나도 좀 돈이 좀 있었으면 이럴 때 살 때 이렇게 지금 좋은 게 아닙니까, 그죠? 집값이 떨어졌대요. 너무 좋은 게죠. 우리가 토론토, 밴쿠버 살면서 집값 떨어지는 때가 많지 않아요. 뭐 계속 있긴 있었죠.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저희가 집값 그 차트 히스토리 보시면 떨어지는 때도 있었고 뭐 오를 때도 있었고 근데 떨어지는 때가 뭐 많지는 않고 길지 않게 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는 때가 참 밴쿠버, 토론토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근데 모기지 받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여전히 뭐 그죠?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뭐6% 넘거나 가까울 테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나마 이제 고정 같은 경우에는 5% 조금 미만이거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받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으면은 뭐 7%뭐 가까운 거를 이제 통과를 해야 우리가 모기지를 받는 거잖아요. 물론 모기지는 전문가들은 상담을 하시고요. 저는 잘 모릅니다. 아마 어쨌든 늘 받기가 참 쉽지 않았다. 뭐 풀타임 잡을 갖고 뭐 집사람도 일하고 또 그 뭐죠? 또 그 렌트를 받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 집 사는 건 하나에 제가 볼 때는 굉장한 능력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즘에는 확실히 이제 렌트 내는 것보다는 너무 낫지 않나요? 밴쿠버 살고 토론토 산다는 사는 분들은 정말 2년 3년만 렌트 정도 뭐 2,500불 3,000불짜리 렌트 몇 번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고 돈이 정말 다 날아가잖아요. 버는 돈 웬만한 돈 다 날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자세히 읽어보면요. 자 모기지 부채가 증가폭이 둔화된 거 무기지 부채라고 쓰니까 조금 그렇긴 하네 말이. 어쨌든 요즘에 주택 거래가 조금 둔화되고 가격이 약세다 보니까 제가 볼 땐 사람들이 지금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집값이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떨어지는 거 봐서 이제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좋은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값이 확실히 떨어질 거면 지금 집 사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집값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좀 떨어진 것 같긴 한데 그냥 지금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요즘에 본 건데 이건 딴 얘기인데 저는 이제 집값이 뭐 좀 떨어진다 오른다 이거 잘 알 수는 없는 거고 집값이 바닥일 때 잡는다 이런 생각 확실히 이제 해면 안 되고 그죠? 굉장히 힘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연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우리가 집은 정말 뭐 최소한 3억 4억 하는 것들이니까 그걸로 우리가 연습을 할 수는 없는데 내가 어떤 경기의 주식 끝이나 아니면 집값의 어떤 바닥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을 매주마다 시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자동차 그 가스 프라이스 있잖아요. 가스 오일 프라이스. 그걸 예측해서 내가 바닥에 계속 늘 수 있으면 그걸 몇 번 맞출 수 있고 그런 감각이 있으신 분이면 제가 볼 때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매크로 이코노미 경제 분석을 해보면 뭐 기름값도 이제 뭐 경제에 따라서 아니면 오페크가 이제 뭐 감산하냐 증산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뭐 전쟁에 따라서 뭐 기름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그래도 요즘에서는 가장 적은 가격이 나오긴 했는데 근데 저도 맨날 보면서 집사람이 오늘 기름 넣을까 물어보면 제가 이제 그 국제 가격을 체크해보고 이게 경제적인 세계 돌아가는 거 보면서 아니 며칠 기다리면 좀 더 떨어질 것 같아. 그 며칠 지나가면 오를 것 같아. 이런 얘기 늘 하는데 맞추는 때가 거의 없어요. 물론 이게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일하고 내가 실제적으로 그 가격으로 사는 거는 뭐 소위 말하는 이 가스오일 프로바이더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고려하더라도 제대로 맞추는 때가 진짜 없거든요. 뭐 운이죠, 운. 그냥 어떻게 보면 운으로 맞추는 수준에 불과해요. 좀 확률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기름값 같은 경우는 매 주마다 우리 한두 번은 넣잖아요, 기름을. 굉장히 자주 연습할 수 있는 건데도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집 가격도 그렇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분명히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밴쿠버, 토론토, 특히 캐나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늘
굉장히 파지티브하게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좀 떨어졌다. 토론토 특히나 토론토나 밴쿠버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때 사야지 언제 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기지 받기도 쉽지 않다. 그래요. 어쨌든 요게 부라사 오초아라는 여기 CMHC는 이제 모기지 공사거든요. 여기서 수석 경제학자입니다. 공부 많이 하신 분이겠죠. 자, 앞으로 예상되는 모기지 금리 하락과 인구 증가 및 가처분 소득 증가가 이러한 반전, 그러니까 집값이 이 사람들이 오를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런 반전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모기지 공사랑 반대라면 돈 많이 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그런 말이 맞을 때도 있었고 아닐 때도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모기지 공사에서는 최근 몇 년간 금리가 급등하면서 자, 모기지 시장 위험이 두 배 이상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모기지 체납률이 0.17% 역사적 최저에 가까웠대요. 근데 그 뒤로 상승을 해서 0.2% 올라갔대요. 0.2% 올라간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근데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저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캐나다 경제나 미국 경제나 제가 사실 다른 자료 찾다 그건 안 갖고 왔는데 팬데믹이란다. 경제 위기 같은 위기가 있나 지금?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은행에서 접근했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모기지 받는 것조차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이 부동산에서 어떤 좀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떤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어떤 폭락 수준의 어떤 그런 거 나오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모기 체납률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체납률도 다시 좋아진다는 얘기죠. 자, 내년에는 더 유리한 고용 시장이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금리가 다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쵸? 뭐 이게 올해 아니면 또 내년에 내려가긴 하겠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금리를 유지하면 일반 사람들은 힘들지만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죠? 주변에도 자영업 얘기 들어보면 이 매출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 일반 사람은 힘들어지는데 가영업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좀 힘든 부분이 있긴 있겠죠. 그래서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BC 최저임금 갖고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지금 BC주가 어떻게 보면 그 캐나다의 가장 높은 최저임금인 건데 요게 시간당 20달러를 하자 뭐 얘기가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못하겠어 당장. 뭐 지금 당장 하면 또 뭐 자영업하시는 분 너무 힘들어지고 경제 타격도 올 테고 할 텐데 언젠가 20% 오르지 않게 몇 년 뒤면 제가 볼 땐 20% 오르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고 근데 사실은 근데 여기 뭐 노동계 지원을 받는 BC 정책 대한 연구소에서는 최저 시급이 최저 25.68달러에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도 굉장히 8.28달러나 높은 수준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부족하다는 거죠. 20불도 부족하고 사실은 25불 이상을 받아야 4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저게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임금도 오르고 결국은 모든 게 오르긴 해요. 근데 다행히 캐나다는 물가가 지금 미국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있어서 뭐 기름값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캐나다 경제 저성장, 금리 인하가 임박했나? 자,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4%. 예상보다 부진한 거지. 네,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0.4%. 인플레 완화에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고 금리 인하가 이제 기대하고 있다. 근데 뭐 금리 인하가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알 수는 없는데 다음 주에 이제 뭐 보면은 알 수는 있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캐나다 경제는 미국 경제는 계속 성장. 얼마 전에 이제 RBC 리포트 보니까 미국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캐나다 경제가 조금 하락 추세라고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가 어떻게 보면 미국은 오히려 더 막 올릴 수 있다 막 얘기 나오는데 캐나다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또 금리 인하가 되는 순간 경제 공황이 온다고 주장하는 신분들도 많이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경제는 여전히 성장 중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금리를 갑자기 급등을 시켰는데 이게 경제가 너무 과열돼서 금리 인상을 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사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땐 캐나다는
물가를 더 잡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가가 좀 어느 정도 내려왔으니까 뭐 제가 볼 땐 6월 달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언젠가쯤 한번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수요 대기자들이 아마 주택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인데요. 이건 이 내용이 좀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 지금 밴쿠버나 토론토나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45%가 저렴한 도시에서 주택 구매를 하고 싶다. 그래서 에드몬턴으로 가고 싶다. 1등이 나왔대요. 근데 또 반대로 제가 사실 이 얘기하고 싶은데 밴쿠버에 사는 사람들이 45%가 난 다른 도시 가서 살고 싶어 얘기했는데 밴쿠버에 사는 사람들이 난 밴쿠버에 계속 살래 하는 사람들이 46%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사람보다 머물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은 도시가 여전히 밴쿠버고 근데 저도 이제 캘거리에서 15년을 가까이 살다 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뭐 토론토 아니 캘거리에 대해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알고 있는데 자 밴쿠버에서 다른 도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에드몬턴 같은 데로 가고 싶다는 사람이 45%인데 캘거리에서 조사하잖아요. 밴쿠버로 이사 가고 싶은 사람 그러면 한 70%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캘거리 무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캘거리 마음에 어떻게 보면 좀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어서 굉장히 애정이 많은 도시고 지금도 번호판에 이제 알버타 번호판 보면 되게 반가워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지만 비록. 근데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밴쿠버 살기 힘들어서 뭐 에드먼턴이나 캘거리 갔는데 거기 살다 보면 밴쿠버가 얼마나 좋은 도시인지를 더 깨닫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거 저는 이제 다른 도시 살다 왔으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우리 애들도 웬만하면 밴쿠버에 계속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그래서 진짜 저도 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이 정말 기회구나 사고 싶다. 모기지 없이 사고 싶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 꿈을 꾸기도 하고 그죠? 웬만하면은 저런 외곽 도시 가는 것보다는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거기 가서 결국은 또 밴쿠버나 토론토로 다시 또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살게 보면 또 좋은 도시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